글을 쓰고 난 후 하루 종일 댓글 달리기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댓글 수십 개가 달리고 나서야 큰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 들고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어 가더군요. 그렇게 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등신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사실 남친의 가정사가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끼칠까 제외하고 적었습니다. 남친에게는 학창시절 사고로 팔 한쪽을 잃으셔서 구직 활동이 힘드신 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님께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가정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마저 작년 여름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셔서 남친이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아픈 여동생이 있습니다. 장애와 지병이 있어 남친이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병원비를 보탰고 취직 후로는 전적으로 남친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남친 가족에게는 차가 없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여동생을 병원에 데려갈 때 저에게 차를 빌려갔습니다. 그래서 중형 세단으로 변경하길 원한 게 그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프로포즈를 받을 때 이미 가정 환경을 다 알고 있는 상태였고 승낙한 이유도 모두 감안하기로 결심해서였습니다. 사귄 지 1년 정도 지나 오빠에게 소개를 시켜줬을 때 남친과 오빠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걸 알았습니다. 물론 대학 시절에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지만 오빠네 학교에서는 알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장애 있는 여동생을 데리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장학금도 많이 받고 하루도 빠짐없이 아르바이트하며 동생 병원비 되는 학생이 있다고요. 지금의 남친을 소개시켜준 직장 상사분도 처음 소개시켜주셨을 때 정말 예의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라 했었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남친이 집에서 나와 따로 사는 건 여동생이 장애 때문에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서 집에서 거주하기가 불편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기에 결혼하기로 약속하기 훨씬 전부터 남친이 모은 돈이 별로 없단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친의 어머니께서 그간 고생하신 것에 대한 원망이 아버님께 향해 있어 간혹 말씀이 곱지 못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만날 때마다 비슷한 말들을 하셨지만 우리 엄마도 혼자서 힘드실 때 그렇게 모진 말들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드세게 살다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말도 안 되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라고 생각했었기에 이해하고 넘어갔었습니다. 남친 여동생도 제가 떠안고 가기로 다짐한 것이었기에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남친을 옹호하려고 쓴 글 같다고 느끼실 테지만 아니에요. 이런 건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염치라는 말이 계속해서 제 머리를 세게 때리며 자꾸만 맴돌아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결혼은 서로 여건에 맞게 맞춰가면 되는 거기에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돈이 더 있고 남친이 돈이 적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판단하여 필요에 의해 먼저 빚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과 이제 금전적인 부분을 오픈해서 계획을 세우는 시점에서 남친이 먼저 빚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친한 친구끼리 돈 거래하는 거 아니다. 사실 남친이 빚 얘기를 했을 때 친한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는 더욱더 돈 얘기 꺼내기 힘들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 어렵게 꺼낸 말이 아닌 너무나도 당연하듯 쉽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보증금 대출 갚아주는 거야 갚고 나면 다시 돈으로 받는 거니 똑같다. 학자금 대출은 결혼해서 갚으면 어차피 함께 갚아야 하기에 지금 갚아도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등신처럼 보이시겠지만 당시에는 갚아주고 안 갚아주고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대출금을 갚아주는 것도 여동생의 부담까지 짊어지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 여기는 것 같았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게들도 당연히 같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내가 같이 가기로 한 길이었기에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엎드려도 저래도 모자랄 판인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늘 남친에게 헤어짐을 고하려고 합니다. 많은 의견 주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제 뒤통수를 세게 쳐주셨던 분들에게 결말까지 얘기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남친과의 일로 인해 한동안 연차를 쓰고 집에만 있었던 것 같네요. 내일부터 출근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려니 다시 아무렇지 않게 웃고 일하며 생활할 수 있을까 하고 겁이 나기도 하네요. 우선 남친과는 깨끗하게 헤어졌습니다. 4년이란 시간 동안 되게 당연하듯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많은 걸 도와주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사라지니 가슴 한켠이 뻥 뚫린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안전이별 하라는 얘기, 오빠 데려가란 얘기 많이 주셨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제가 바보처럼 너무 사람을 믿어서 그런지 혼자 만났습니다. 그 사람도 저도 한참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제가 꺼낸 한마디가 우리 그만하자였고 그가 꺼낸 한마디는 정말 미안하다였습니다. 저는 몇 분 동안 눈물이 터질 것 같은 걸 참다가 돌아왔고 그도 고개를 숙이고 제가 가는 모습조차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연락이나 찾아오는 일은 없었네요. 아직 저는 마음의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제 밤 아빠한테 맥주 한잔하자 하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고 오빠에게는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모두 다 털어놓았습니다. 묵묵히 듣고 계시던 아빠께서는 고생길인 걸 뻔히 알고 보내려니 그렇게 속이 탔었다. 그래도 네가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좋다고 하니 어떻게 반대를 하겠니? 헤어졌다는 소식이 반갑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다. 너무 뻔한 위로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물 거다. 그동안 혼자 앓느라 힘들었겠구나.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다. 너는 다른 걱정하지 말고 마음 추스리기만 해라. 엄마에게는 내가 말아마.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무시는 엄마 깨실까봐 소리 죽여 오느라 힘들었던 날이었네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제 마음속 큰 무언가만 툭 빠져나간 기분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만 마음이 쓰리네요. 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원하는 모든 일들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그렇게 자기 가족 위했으면 여자 만날 시간에 투잡 뛰면서 빚 갚고 가족 건사했어야죠. 결혼해서 여자 돈으로 빚 갚고 여자 돈으로 자기 집 건사할 생각을 하나? 속으로 계산기 안 두드려 봤을까요? 결혼하면 소득이 늘어나니 앞으로 자기 집에 더해줄 수 있겠다 등등 다 계산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친구도 부모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지 같은 남자 만나 결혼하더니 5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더 빨리 이혼 못한 걸 후회하더라고요. 똥통에 인생 처박을 뻔했다가 빠져나왔으니 남자 보는 눈 좀 키워요. 두 번째 댓글. 부모님이 내어주신 돈은 어머님이 시집을 잘 가서 받은 돈이 아니라 내 자식 앞으로 보탬이 되라고 차곡차곡 오랜 시간 모아오신 피땀입니다. 그런 돈을 자기 돈처럼 쉽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사람들, 님 말처럼 정말 염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현명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님한테 말씀은 못하시고 얼마나 딸 걱정을 하셨는지 눈에 보이네요. 내 부모에게 효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통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하는 거라고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네 돈이 내 돈이다라는 마인드는 옳지 않아요. 앞으로 더 행복한 일들이 있으실 거니 당분간은 마음 잘 추스리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댓글. 혹시 모르니 소개해준 직장 상사에게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남자 쪽 빚 다 갚고 시작하자고 했다고. 그래서 헤어진 거라고 미리 말하세요. 괜히 그 집 장애 있는 동생 때문에 파혼 어쩌고 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장애 가진 집들 자격지심 피해의식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번째 댓글. 달라진 게 왜 없어요? 님 남은 70 인생이 달라졌는데 앞으로 꽃길만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댓글. 남자도 사정을 다 듣고 나니 안쓰러운 부분이 있네요. 그래도 내 인생인데 아무렇게 살 수 없으니 님을 천번만번 이해하게 됩니다. 끝이 쓰라리지만 아름다웠던 추억만 갖고 사시길. 두 분 다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6번째 댓글.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은 네 돈이지 참 그렇네요. 한순간 사람을 흐트러지게 하는 게. 상대방이 돈이 더 있다 해서 수그리고 들어갈 필요 없고 관심 가질 필요 없고 그냥 미안함과 고마움만 가지고 진행을 해야죠. 그런데 남자가 반대로 행동을 했네요. 그쪽 부모님도 반대로 가시고. 사람이 좋은 거랑 마음이 좋은 거랑은 다르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마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7번째 댓글. 사랑이라는 이름에 취해서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올 필요는 없어요. 지금의 선택은 오로지 쓰니의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이었죠. 나만 희생하고 나만 배려해야 행복해진다면 그건 잘못된 거랍니다. 인생 수업 아프게 했다고 생각하고 더 나은 배우자를 위해 본인을 잘 추스르세요. 긴 인생 속에서 4년은 정말 짧고 보잘것없습니다. 게다가 세월이 4년일 뿐이지 순수하게 함께 보낸 시간을 따지면 그리 길지도 않아요. 아무튼 힘내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